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화요일 그처로 유튜브 뉴스 첫 소식입니다. 중서부 지역에서 판매된 계란이 살모넬라균 오염이 의심돼서 대규모 리콜이 시행됐습니다. 이 계란은 일리노이, 미시간, 위스콘신 등 여러 주에서 판매되어 있으며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해당 계란과 관련된 다수의 살모넬라균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CDC에 따르면 최근 9개 주에서 65명의 감염 사례가 발견됐으며 이 중 11명은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감염은 주로 오염된 계란을 섭취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감염된 환자 중에 24명이 병원에 입원했지만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CDC는 이번에 발견된 살모넬라균이 내성이 강해서 일반적인 항생제로는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문제의 계란은 밀로 포트리팜에서 생산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일부 제품은 토니스 프레시마켓이라는 라벨로 판매된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소비자들은 즉시 해당 계란의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서 반환하거나 폐기할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살모넬라균에 감염될 경우에 설사, 발열,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CDC는 계란을 완전히 익혀서 섭취하고 조리기구를 철저히 소독하는 등 예방조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주 연금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장기 해외 생활 후에 귀국한 65세 이상 복수 국적자의 기초연금 지급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복수 국적자의 해외 소득과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고 국내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한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내에서 세금 등의 기여가 거의 없었던 복수 국적자들이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기초연금을 받는 상황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작년 복수 국적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은 212억 원으로 9년 전보다 9배 증가했으며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 국적자의 수는 5배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복수 국적자의 해외 재산 파악이 어려워서 소득 인정액이 낮게 산정돼서 연금을 받기 더 쉬웠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발표는 스웨덴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해서 국내 거주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안으로 지급 요건을 강화한 것입니다. 지난 7일 토요일 미네소타 축구협회 주최로 2024 미네소타 초청교류전이 미네소타 베스우드 파크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교류전은 미네소타 지역 축구 부흥을 목적으로 매년 4회 개최되며 특별히 시카고의 그레이스 유니온 팀이 초청돼서 참가했습니다. 대회에는 트윈시티 3팀, 맨케이터 유학생 1팀, 시카고 팀 등 총 5팀, 약 3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띤 경기를 펼쳤습니다. 우승은 트윈시티 B팀이 차지했으며 시카고 그레이스 유니온 팀은 준우승을 기록했습니다. 시카고 그레이스 유니온 팀은 예선 리그를 2위로 통과한 뒤에 준결승에서 트윈시티 C팀을 2대1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결승전에서 첫 세트를 15대5로 승리했지만 이후 트윈시티 B팀의 반격에 밀려서 3세트 접전 끝에 2대1로 역전패했습니다. 경기 후에 시카고 그레이스 유니온 팀의 이지성 씨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공격 포지션에서 더 연습해야 할 점을 깨달았다면서 교류전 후 뒤풀이에서 타주 선수들과의 친목을 즐기면서 족구의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미주 족구협회 7대 회장으로 선출된 미네소타 족구협회의 박재현 회장은 내년부터 미네소타를 넘어서 미주 전역에 족구 붐을 일으킬 계획이며 각 지역 우승팀들 간의 왕중왕전을 준비 중이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 한인회가 오는 9월 14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시카고 한인 장애인을 돕는 단체인 미랄 선교단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은 창립 30주년을 맞는 미랄 선교단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계획됐으며 토요 사랑의 교실을 찾아서 한인 장애인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미랄 선교단은 한인 장애인들에게 사랑과 지원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온 단체로 이번 봉사활동은 그들의 사역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한인 사회의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최은주 한인회장, 김기란 이사장을 비롯한 한인의 이사와 임원 다수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시카고 한인상공회의소는 지난 8월에 열린 2024 시카고 한인축제 테스트 오브 코리아의 결산 기자회견을 9월 5일 목요일 상공회의소 사무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재니 회장, 다니엘리 운영위원장, 고명주 사무총장이 주최했으며 시카고 내 여러 한인 언론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재니 회장은 축제에 참여한 한인 동포들과 협력 업체들, 단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스코키 경찰국에 따르면 이번 축제 참석 인원은 시간당 2,500명에서 3,500명에 달했으며 이틀 동안 총 5만 7천에서 6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옥톤 공원에서 열린 행사 중에 역대 최대 규모였으며 스코키시와 공원국에서도 이를 인정하면서 내년에도 축제 유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결산에 따르면 총 수입은 10만 5,606달러, 총 지출은 9만 7,935달러로 7,691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니 회장은 10년 만에 부활한 축제였기에 지원과 협조 요청이 어려웠지만 예상보다 많은 부스와 참가자들이 있었다고 전하면서도 홍보 부족과 주차 문제 등으로 인한 방문객들의 불편을 언급하면서 내년에는 더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카고 불타사는 불기 2568년 9월 22일 오전 11시 상원 보선 대종사를 초청해서 수계 법회를 거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불자의 기본 덕목인 5개를 중심으로 참석자들이 자신의 수행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상월 보선 대종사는 한국종회종회 중앙종회의장과 원로회의 수석 부의장을 역임한 존경받는 스님으로 이번 법회를 통해서 참석자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전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시카고 불타사 보현 관음전에서 열리며 불타사 측은 많은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교차로 유튜브 뉴스 이어드립니다. 지난 7일 토요일 밤 시카고 사우스쇼어의 한 아파트에서 수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총기 은닉 휴대면허를 가진 어머니가 침입자를 제압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시 샤워를 막 마친 딸의 방의 창문을 통해서 한 남성이 침입하려다가 어머니의 총에 맞아 부상을 입고 체포됐습니다. 딸이 수건을 두른 채로 비명을 지르면서 방에서 뛰어나오는 소리를 들은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총을 들고 침입자를 향해서 경고사격을 했습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한 어머니는 그가 총에 맞았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창밖에서 다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36세 용의자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총을 압수한 상태이며 이 가정은 빠른 시일 내 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의자에 대한 기소는 계류 중입니다. 노스브룩 경찰은 지역 내 암호화폐 비트코인 사기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주민들에게 비트코인 ATM을 통해서 돈을 송금하라고 요청하는 이메일,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 방식은 필싱, 요청하지 않은 제안과 압박, 가짜 거래소, 디지털 지갑 등 다양한 형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노스브룩 경찰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암호화폐 분야의 최신 사기와 보안 사고에 대한 정보를 인식해서 스스로가 계속 경계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주민은 노스브룩 경찰서 847-564-2060번으로 신고해서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시카고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팝콘 브랜드 가렛 팝콘이 창립 75주년을 기념해서 특별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가렛 팝콘은 9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모든 시그니처 레시피 팝콘을 포함한 이벤트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입니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는 작은 봉지 팝콘을 파격적인 가격 1달러 75센트에 구매할 수 있으며 클래식 틴통은 19달러 49센트에 제공됩니다. 이번 할인은 스포츠 경기장과 공항 매장을 제외한 전국 가렛 팝콘 매장에서 진행되며 각 고객은 거래당 1개 가방 구매로 제한됩니다. 1949년 설립된 가렛 팝콘, 세대를 넘어서 사랑받아온 비밀 가족 레시피로 만든 고품질 팝콘을 제공하면서 시카고의 대표적인 간식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컬럼버스에 본사를 둔 할인 소매업체 빅라츠가
소비자 지출 감소와 매출 부진으로 인해서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자산과 사업을 사모펀드 회사인 넥서스 캐피털 매니지먼트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빅라츠는 성명에서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서 가구 및 계절 상품과 같은 주력 품목의 매출이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품목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9분기 연속으로 기존 매장의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회사는 실적 개선을 위해서 이사회에서 전략적 검토를 거친 후에 넥서스에 매각하는 것이 최선의 결정이라고 판단했으며 2분기 실적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법원 감독하에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매장과 웹사이트는 계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만 일부 매장은 폐쇄될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매장 수와 위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빅라츠는 일리노이주에서 29개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넥서스가 낙찰자로 선정되면 4분기에 거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오늘 보내드린 교차로 유튜브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